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테헤란로의 마천루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중 한 건물의 중간층 넥스젠 솔루션 기획팀 사무실에는 이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지우 대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출근 도장을 찍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밤새 식어버린 커피잔과 함께 수정 지시가 빼곡하게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28,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IT 회사에 다니는 유능한 기획자였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은 듯했다. 창백한 얼굴, 풀리지 않는 어깨 통증,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손목 안쪽의 희미한 흉터는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서대리, 이거 어제 내가 퇴근 전에 검토하라고 했던 자료 맞나? 이런 기본적인 오타도 못 잡고 뭐 하는 거야? 아침 회의 시간, 박진철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수정했던 자료였지만 박 부장은 언제나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아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지우의 가슴에 꽂혔다. 입사 동기인 민서 씨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힐끗 쳐다봤지만 그뿐이었다. 이 거대한 빌딩 숲에서, 아니 이 숨 막히는 조직 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첫 직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일까? 지우는 부당한 상황 앞에서도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했다. 상사의 성희롱과 동료들의 따돌림에 무력하게 쓰러졌던 23의 자신. 그때 생긴 손목의 흉터는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삶을 따라다녔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오랜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생존을 위한 발버둥뿐이었다. 퇴근 후 텅 빈 원룸 오피스텔에서 홀로 캔버스 앞에 앉을 때면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그마저도 최근에는 버거웠다. 물감은 말라붙었고 붓은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 PT 내가 총괄하지만 아이디어 회의는 서 대리가 주도한 거니까 자료 준비는 서 대리가 책임지고 하도록. 알겠나? 박 부장은 태연하게 지우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다. 지우의 밤샘 작업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공은 언제나 박 부장의 몫이었다. 아니요, 그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준비한 핵심 기획안이었다. 그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프로젝트 발표 당일 지우는 새벽같이 출근해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했다. 박 부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나타나 지우가 건넨 자료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서 대리, 지금 이걸 최종본이라고 가져온 건가? 슬라이드 12페이지 세 번째 줄에 오타. 그리고 그래프 색깔은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거랑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짐 싸. 팀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박 부장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밤새 몇 번이나 확인했던 자료였다. 사소한 오타 하나, 그리고 주관적인 취향에 불과한 그래프 색깔이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었다. 억울함과 수치심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한 지우는 자리로 돌아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동료들의 수군거림, 박 부장의 경멸 어린 시선이 온몸을 찔렀다. 결국 그녀는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 순간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우는 짧은 비명과 함께 차가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자신이 비상계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저기 있지? 혼란스러움도 잠시,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극심한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동료 몇몇이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며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지우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이었다. 그때 눈앞이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더니 익숙하고도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다.
끝없이 넓게 펼쳐진 황금빛 유채꽃밭. 어린 시절 외할머니 손을 잡고 거닐었던 고향의 들녘이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유채꽃의 향긋한 내음과 나비들의 날갯짓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리고 저 멀리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아껴주었던 할머니였다. 우리 강아지 이리 오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스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할머니의 품에 안기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애썼다,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꼬. 할머니는 말없이 지우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손길은 마치 마법처럼 지우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졌다.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요. 알고 있단다.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누구보다 빛나고 소중한 아이란다.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눈앞에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반대로 화구를 숨죽여 태워야 했던 19의 밤. 첫 직장에서 상사의 성희롱에 아무 말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홀로 울었던 23의 자신. 그리고 박 부장의 모욕적인 언어폭력에 매일같이 시들어가는 지금의 모습까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 똑같은 아픔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니.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전 자신이 없어요.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손목의 흉터가 다시금 그녀를 짓눌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가야. 내 안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숨겨져 있단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렴. 그리고 잊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는 지우의 손에 작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할머니, 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림도 다시 그리고 싶고요.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힘주어 말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훨훨 날아오르렴, 내 강아지.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며 유채꽃밭도 함께 사라져갔다. 지우는 다시 한번 강렬한 빛에 휩싸였고 이내 익숙한 병실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 현실이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머니가 쥐어준 조약돌의 따스한 감촉은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며칠 후 지우는 퇴원하여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그뿐이었다. 박 부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녀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예전의 지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대신 깊고 단단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서대리,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이 갔는지 알기나 해? 다서 대리 부주의 때문이야. 이번 분기 인사고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박 부장은 자신의 책임을 지우에게 떠넘기려 했다.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을 지우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부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부장님.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 부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 사고는 제 부주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장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하셨던 부당한 지시와 언행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분노로 벌개졌다. 서지우 씨,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감히? 박 부장의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 순간 입사 동기 민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부장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건 부장님이 그동안 다른 팀원들에게 하셨던 갑질과 폭언이 든 녹취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 대리님 아이디어를 도용하신 증거고요. 민서 씨의 목소리 또한 떨렸지만 그녀는 USB를 팀장에게 건넸다.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부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민서 씨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회사 감사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두려웠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민서 씨가 건넨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익명의 추가 제보들도 이어졌다. 결국 박진철 부장의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도 불명예를 안고 퇴출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우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그 숨막히는 공간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퇴직금과 약간의 보상금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낡은 그림 도구들을 모두 새로 구입했다. 그리고 테헤란로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작업실 겸 원룸을 얻었다. 몇 달이 흘렀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 위에는 그녀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황금빛 유채꽃밭이 펼쳐지기도 했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어느 날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그림들을 모아 작은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치유의 기록이라는 소박한 제목이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그녀의 그림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고백하며 지우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지우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후 지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자조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서 씨와는 퇴사 후에도 가끔 만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응원하는 좋은 친구로 남았다. 민서 씨는 지우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조금씩 용기를 내어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지우의 작업실 창가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하나둘 들어갔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과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잔잔한 미소와 함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주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충만했다. 손목의 희미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용기 있는 여정의 증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표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매 순간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할머니가 쥐어주었던 그 따뜻한 조약돌은 바로 그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용기와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우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을 따라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터였다.